안녕하십니까. 98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태국이 지난 5월 14일 실시한 총선의 결과하고요. 또 앞으로의 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라는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관해서는요, 바로 94회에 동남아시아 올해 치러지는 동남아 선거 이야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태국에 관한 태국 정치에 관한 그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 그 유튜브 채널의 앞부분에 가시면은요 국왕군부 관료의 나라 태국이라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태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태국 정치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정치에는 지속을 하는 힘과 또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항상 부딪히고 있죠. 그런 속에서 태국을 보게 되면 지속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 보수 세력들의 힘, 이것이 굉장히 강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왕실과 군부와 관료와 또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 또한 엘리트층들, 이러한 것들이 태국 정치와 사회를 묶고 있는 또는 강력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지속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태국의 사회가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경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 약 7,000불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죠. 이 속에서 태국 국민들이 점차 정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요. 또한 이런 정치에 대한 인식에 하나의 불씨를 담겨준 사람이 2006년도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된 탁센 친나와 총리입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세계를 망명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탁센 친나와시 만들어 주었었던 그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기운들을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의 사회를 또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변화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힘, 보수 세력과 또는 개혁 또는 진보 세력이 부딪히는 가운데 태국 정치는 지난 2006년부터 탁센이 축출되고 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한 1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저희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지난 5월 14일에 태국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물론 2007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의 결과만 보게 되면은 항상 선거만 하게 되면은 언제나 탁신 계열의 정당들이 대중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권력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아주 보수 세력들이 결국에는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퇴출시키는 이러한 일종의 핑퐁 게임이 계속해서 200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태국에서는요, 통치하는 자는 선거를 하면은 이길 수 없고, 또 선거에서 이긴 자들이 통치를 하고자 하면은 통치를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두 세력이 부딪히는 그러한 갈등 구조가 태국 정치에서 2006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는 2006년도에 일어났었고 또한 2014년도에 그 잉나 친나와 정부를 뒤집는 그러한 쿠데타가 또 일어났었죠. 쿠데타만 하더라도 19번째 쿠데타입니다. 1932년 이래. 그래서 태국의 정치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선거는 하기는 했지만, 선거를 해서 들어온 의민 정부를 군부가 또는 관료 세력들이 뒤집어 엎고 쿠데타를 쫓아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헌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계속 쥐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양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없는 정체 또는 불안이 지속되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정체와 후퇴 시기가 태국에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2023년도에 5월 14일 총선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제가 2020년도죠. 팬데믹이 아주 크게 번지고 있었던 그러한 온 세계를 덮었던 그 시기 때 태국에서 벌어졌었던 소위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청년 중심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때 3대 요구 사항이 뭐냐면은 주로 청년층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MZ 세대라고 하겠죠. 이들이 프라윷 총리를 사임해라. 그다음에 첫 번째 요구 사항. 두 번째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헌법, 2017년도에 헌법이 개정됐고 굉장히 비민주적 요소가 많거든요. 헌법을 개정해라.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었던 요구사항이 하나 들어갔었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요구사항인데요. 태국의 보수 세력 또는 태국 사회를 그동안에 국권이 지탱해 오고 있었던 왕실입니다. 국왕과 왕실에 대한 소위 개혁의 요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청년 중심의 정치 개혁 운동이 발생을 한 내용이었고요. 이것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태국 정부가 이것을 또 탄압을 하고 억제하면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고 보여지죠. 자, 이것이 결국 2023년도 총선이 치러진 5월 달에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2023년 5월 14일 총선 전에 군부 중심의 정당들이 있고요. 또한 반군부의 야권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세력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렸었어요. 친군부 여권 세력들은요,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라윷 차노차 총리입니다. 이 프라윷 차노차 현 총리가 빨랑 프라차라 땅이죠. 이것이 바로 군부의 핵심적인 그 군부 정당인데요. 이 빨랑 프라차라 땅을 떠나면서 탈퇴하면서 신생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롬타이 쌍차 땅이라고 합니다. 롬타이 쌍차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군부 세력이 뭉쳐 있었던 여권이 분열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랑프라차라 땅은 프라윷 웡수원이라고 하는 프라윷 총리의 선배에 해당을 하는데요. 군부 선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프라윷이 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거기 총리 후보로 나왔으니까 프라윷이 이제는 자기가 발랑프라차라 땅의 총리 후보로 나서는 그러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거기에 품짜이 타이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라차티파당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이러한 정당들도 나름대로는 친군부 여권 세력에 합쳐져 있으면서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이 이제 반군부의 야권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재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고 또 그 계열로 쭉 이어지던 정당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에 타일락 타이당 이게 탁신이 있었던 데의 정당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는 2007년도에 팔랑 프라차촌당이 있습니다. BPP라고 불렸던 이 정당. 그 다음에 탁신의 여동생인 잉낫이 총리가 됐었던 바로 푸어 타이당입니다. 2011년 선거에서 승리를 했었죠. 이 푸어 타이당이 지금도 야권 세력의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이게 바로 탁신을 상징하는 핵심 정당이거든요. 이 푸어 타이당이 여전히 총리 후보로서는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 후보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 푸어 타이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선거에서는 이제 일당이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신생 정당인데요. 이것이 바로 피탓 림짜른낫 총재가 만들고 또한 이끈 까우클라이당이 있습니다. 까우클라이당은 우리말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게 Moving Forward Party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전진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이걸 전진당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전진당의 총리 후보가 피터 림자르단. 이게 42살밖에 안 된, 그야말로 청년층을 대표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엘리트 형의 그러한 총리 후보가 또한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권의 재편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요. 결과를 한번 보죠.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23년 5월 14일 총선의 결과는요. 예측했었던 수준을 벗어나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어타이당이 제1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푸어타이당이 지역구에서는 112석, 그 다음 비례대표 의석은 29석을 차지해서 141석을 차지한 반면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42살의 총리 후보가 됐었던 까우클라이당의 피타 대표가 그러니까 피타 대표가 이끄는 까우클라이당 전진당이 지역구 113석, 비례대표 의석 39석, 그래서 합계 152석의 하원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큰 변화죠. 그리고 제3위는 품짜이 타이당, 이게 군부 연합 세력에 들어가 있었던 당인데 이게 제3당이 되면서 70석. 그 다음에 군부 세력의 핵심인 팔랑 프라차랏 당은 40석밖에 차지를 못했고요. 프라윷 총리가 나와서 만든 정당인 루엄타이 쌍차 당은 36석. 이런 식으로 야권이 대규모의 그야말로 대반전의 큰 승리를 이룬 결과가 2023년 5월 14일 총선의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태국 정치를 상징하는 가장 중심이 방콕인데, 방콕 지역에 3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2석을 바로 까우클라이당, 전진당이 휩쓸었다는 겁니다. 한 석은 푸어타이당이 차지했고요. 군부 관련 정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승을 거두는 그러한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태국 5월 총선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탁신 대 반탁신이라는 구도 속에서 치러졌었던 또는 움직였던 태국의 선거와 정치가 이번 2023년 총선을 위해서 이 구도 자체가 보수와 개혁, 보수 대 개혁의 구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축소돼 버리고 그 공간을 변화를 원하는 큰 힘인 소위 개혁 세력, 특히 청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훨씬 중요하게 등장을 했고, 이것이 바로 2023년 바로 전진당이 하원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돌풍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탁신의 푸어타이당은 선거에서는 항상 제1당이 된다라고 하는 시대를 마감을 했고요. 이거는 결국 선거는 변한 민심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으로 봅니다. 까우클라이당, 즉 전진당,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요, 말씀드렸듯이 방콕의 33석 중에 32석을 차지했을 뿐 아니고요,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서도 무려 7석을 차지했고요. 이거는 푸어타이당의 바로 아주 중심지죠. 중심지인 곳에서 오히려 7석을 차지하고 푸어타이당은 2석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동북부를 제외한 전 태국의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아주 폭발적인 선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도 성향의 3당이 된, 이건 군부 세력에 연합되어 있었던 정당인데요. 품짜이 타이당이 70석을 차지하면서, 절대 의석인 376석을 차지해야지 자기네들이 총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못 됐습니다. 푸어타이당과 까우클라이당의 의석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품차이타이당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앞으로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요. 프라차티팍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태국의 그 정당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정당. 이 정당은 무려 53석에서 25석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여당의 분열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고요. 그 다음에 야당 간의 푸어타이당과 까오클라이당을 놓고서 벌인 이런 두 야당 세력 간의 경쟁 또한 더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모습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봅니다. 까오클라이당 전진당의 구호가 있어요. 이 구호는 변화만이 살 길이다. 태국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호응을 얻게 됐고 소셜미디어, SNS 선거 운동 또한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푸어타이당과 일종의 그 차별화를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형법 112조를 개정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가장 중심되는 것이거든요. 왕실 모독죄를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하자라기보다는 이거 왕실 모독죄에 대한 이런 강한 형벌 조항들을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요구 조항인데 이것이 바로 푸어타이당과는 구별되는 전진당만의 독특한 하나의 선거 캠페인, 선거 구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병제 폐지를 한다거나 장군 수를 축소하자거나 하는 이런 군 구조개혁이라든지 또한 당연히 민주헌법으로 개혁을 하자, 개정을 하자, 또 도지사라든지 지방분권제 선거, 지방분권제를 더 강하게, 강력하게 확산시키자라는 것들, 독점기업 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들이 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 까오클라이당 전진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은 원내 하원의 제1당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총재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체제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2017년 바로 이 비민주적인 헌법이 바로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구성은 하원 의원 500명하고요. 그다음에 전원 군부가 지금 지명하고 있는 250석의 지명직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500과 250 상원의원을 합치면 750. 이것이 과반이 376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6석을 하원에서 차지할 수는 할 정도의 그런 절대적인 승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하 양원 회의에 의해서 376석의 지지를 받아야지 총리가 선출되는데요. 태국의 총리는 또한 재미있는 것이요. 의원이 아니더라도, 하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명망가로서 얼마든지 정당의 추천을 받게 되면은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각 정당별로 내놓은 총리 후보들이 자동으로 제1당인, 그러니까 피타 림자르낫 총재가, 까오클라이당의 총재가 자동으로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376석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총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하원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연정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는 바로 7월, 8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7월이고 지금 8월이니까 8월까지는 총리 선출이 됩니다. 이건 상하 양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연정 시나리오는 어떨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나름대로 제가 연정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1당이 된 까오클라이당, 전진당 152석, 푸어타이당 114석, 그 다음에 여기에 야권의 정당들, 지금 현재는 8개 야권계 정당들이 지금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76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여기에 상원에서 약 50 내지 70석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것이 제일 실현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까오클라이당하고 푸어타이당이 물론 연합을 하고요. 여기에 품짜이타이당이 보팅 역할을 하는 푼짜이당이 이걸 지지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상원에서도 훨씬 적은 수의 지지만 조금만 얻더라도, 거의 하원에서의 다수 의석에 의해서 이 피타가 총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조금 다른 건데요. 까오클라이당 전진당을 오히려 배제하고요. 이거 얼마든지 태국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푸어타이당이 뿜짜이타이당이랑
합치고 연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팔랑프라차라당이라든지 기타 소위 군부 계열에 있었던 정당들이 여기를 합쳐지고 그 다음에 상원은 그야말로 군부가 임명한 상원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250석의 상원이 여기에 붙게 되면은 푸어타이당 쪽에서 나오는 총리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팔랑프라차라당의 뿌라윗이 총리가 되는 그런 모양의 제3 시나리오가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예상은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지금 태국 정치는 7월, 8월까지 끊임없는 합종 연횡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을 또한 구경하는 것도 상당한 재미는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난관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까우클라이당, 특히 이 전진당의 피타 대표에 대한 선거법 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소위 미래전진당의 대표도 또한 이 당을 해산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했었던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법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그야말로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이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태국의 가장 강력한 보수 집단을 아주 상징하는 세력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타를 오히려 제거하는 그러한 혐의를 씌워서 제거하는 그러한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 육군사령관, 나롱판 육군사령관 현재 이 육군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선거에 의해서 뭐 정당이 총리가 되고 정당들이 이제 의회를 다 복귀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만약에 국가가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군은 언제든지 다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중 부정을 했으니까 긍정이죠. 개입을 하겠다는 말을 아주 공공연하게 또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요. 이미 16년째 망명을 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이 7월 8월쯤 해가지고서 귀국한다는 설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한테 더 유리할지 이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 또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난관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태국 정치가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이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다. 이건 결국 군부가 통치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세력에 대한 태국 민심은 오히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젊은 지도자를 대표하는 피타를 지지하는 쪽으로 태국 민심은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보여진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또는 태국 정치의 어떤 귀결 이런 모습들은 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